누군가가 집 주변을 서성거리며 끊임없이 나를 엿보고 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면 소름 끼치는 일일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통장번호와 비밀번호도 깨뚫고 있습니다. 바로 스토커들입니다. 스토킹은 처음엔 단순한 구애로 시작하지만 곧잘 협박과 폭행, 심지어 성폭력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스토킹을 당하는 사람들은 인간 감옥이 따로 없다고 호소합니다. 서울 근교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 정모 씨. 2년 전 손님으로 알게 된 한 남자로부터 끈질긴 구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만나자는 요구를 거부하자 가족에 대한 협박도 서슴지 않습니다. 전화지. 가구는 무슨 가구를 하겠어요? 얘들은 너희 가게든 너희 봉선이든 다 같은 가구를 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 봐봐 어떻게 하는지 내가 철저히 봐봐 확인했다 그랬지. 그래 마음대로 시간이 갈수록 심해지는 협박에 생활은 물론 건강마저 엉망이 됐습니다. 정 씨는 결국 사설 경호업체에 보호를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만나보면 진짜 다 이렇게 푹 말라있어요. 이렇게 스트레스에 뭐 긴장감에 완전히 뭐 이렇게 약간 뭐랄까 정신적으로까지도 어떻게 할 방법을 못 찾는 거죠. 그렇다고 이거를 주위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걸 솔직히 속 시원히 또 얘기도 또 못 하겠고 또 얘기한다 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20대 직장 여성인 채모 씨. 1년 전부터 동정 업계에서 일하면서 가끔 식사 정도 나누던 한 남자가 어느 날부터 집요하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랑 사귀자. 그래서 내가 싫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친구가 확 돌변하는 그런 모습을 처음 봤어요. 내가 너가 좋아서 사귀자 그러냐? 네가 뭔데 그러냐? 나는 좀 뭔가 말이 안 돼. 너랑 같이 있는 시간이 지옥 같다라는 둥? 막 그런 얘기를 해요. 막 소리를 막 지르면서 막. 그 일이 있고 난 후 채 씨의 생활은 끔찍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협박성 전화. 남자는 채 씨의 직장 홈페이지에 온갖 악성 루머를 올렸습니다. 너 인터넷에 그렇게 글 올리고도 부족하냐? 왜? 너 부장님하고 왜 그렇게 상사를 끌어들여서 내 입장 곤란하게 만들어? 곤란했어? 그래서? 곤란하지. 뭐가 곤란해? 곤란한데 잘 있는 거 같은데? 그래갖고 더 약 올리려고 나한테 전화하는 거야? 아니 잘 있는지 궁금하니까. 오히려 상황을 즐기는 듯한 이 남성은 채 씨에겐 치명적인 루머를 퍼뜨리고도 성에 차지 않는 눈치입니다. 근데 네가 왜 자꾸 전화하고 그렇게 인터넷에 글 올려서 날 회사 이 업계에 떠났으면 좋겠어? 아니. 근데 글을 왜 올렸어 그런 글을? 그래도 모자르잖아. 그래도 모자라? 무엇보다 채 씨는 이 남자가 언제 무슨 일을 벌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실 생각까지 하셨군요. 그렇죠. 직업도 그만두고 이제 이 업계는 이제 발을 떼고 그러니까 이 업계는 종사를 안 하고 다른 일을 알아봐야겠다. 아니면 진짜 무슨 다른 나라에 한번 가서 살아볼까? 뭐 이런 생각도. 낯선 사람에게 당하는 스토킹도 참기 힘들지만 사귀던 남자에게 끊임없이 쫓겨다니는 것은 더욱 고통스럽다고 피해자들은 호소합니다. 한때 애인이었던 탓에 일상생활은 물론 개인정보까지 모두 알고 있는 상대는 두려움을 넘어 공포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30대 직장인인 이 씨는 헤어진 애인에게 4년이 넘도록 반복되는 스토킹을 당하고 있습니다. 비밀번호, 주소, 하여튼 제 식당에
남 앞에 발가 벗겨진 심정.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언제 벌어질지 모를 폭행과 감금, 그리고 가족에 대한 위협입니다. 사람들이 뭐가 제일 그 눈이 제일 무서워요. 정말 내가 저놈을 죽여버려야지라는 그런 눈매를 보면서 정말 여기서 소원이 나고 막 욕을 했어. 저는 절대로 그랬는데 이거 아니지. 당사자에게는 이처럼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고 있음에도 현실적으로는 스토킹을 규제할 방도가 없습니다. 스토킹 행위가 있더라도 실제 강간이나 폭행 등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 벌금형 정도의 관대한 처벌만이 이뤄집니다. 이 때문에 피해 여성이 용기를 내 사법당국에 고소해도 단순히 남녀 간에 벌어지는 사랑 싸움이나 구애로 취급당하기 일쑤입니다. 스토킹 피해 여성들은 경찰이나 검찰에 무시하는 듯한 태도로 이중의 고통을 겪는다고 호소합니다. 검찰에서는 뭐라고 해요? 검찰은 이거는 뭐 사건 측에도 끼지 않는다, 좀 미미하다. 만약에 솔직히 그 검사님의 동생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면 또 입장이 틀려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검찰에서는 그냥 뭐 그냥 사과를 하고 그냥 끝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뭐 벌금 정도 맞겠죠. 뭐 오히려 저 대내요. 뭐 법적으로는 이런 규율이 없는지 뭘 원했냐, 뭘 원하고 고소를 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저도 참 답답하죠. 얼마 전에는 좋아하는 여성이 자신의 구애를 받아들이지 않자 피 묻은 칼을 보냈던 스토커가 경범죄로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단지 과일용 칼이라는 핑계가 경찰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원래 경찰에 한번 잡혔었어요. 잡혔는데 왜 칼을 왜 바둑을 보냈냐 했더니 과일 깎아 먹으러 보냈다. 그러니까 나와버린 거예요. 이렇게 나와서 또 여자 쪽에 또 심각한 문제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너무 잘나서 그렇다, 뭐 예뻐서 그렇다, 뭐 이렇게 생각하거나 뭐 남자가 그렇게 하는 거는 뭐 10번 찍어 안 넘어간 남 없다. 뭐 이런 속담에 근거해 가지고 뭐 남자들도 한 번쯤 다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이 때문에 스토킹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들도 그다지 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뭐 제가 스토커라는 그런 거에 관해서는 뭐 저는 인정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함에 있어서 를 찾아가고 뭐 만나달라 그러고 그런 거에 있어서는 저는 전혀 그 사람하고의 관계를 더 연기하기 위해서 그랬던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괴롭히려고 그랬던 것도 아니고 오히려 여성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그 사람한테 미련이라든지 집착을 한 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심하게 얘기를 한 거는 이로 인해서 제가 회사를 잃게 되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피해를 받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거에 관해서 뭐 좀 안 좋은 감정이 있다가 그래서 그렇게 인터넷에 글을 올린 거거든요. 지난 7월 한 대학에서 일어난 스토킹 사건에서도 스토킹에 대한 인식이 제각각입니다. 당시 남학생은 2년 넘게 후배 여학생을 스토킹하다 학교 측으로부터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쑥 강의실에 찾아가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는 위협을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3차례 경고를 줬어요. 그 여학생 집 주변에 늘 따라다녔기 때문에 여학생 집 주변의 파출소에 신고가 됐었고 그 가해자 남학생의 반응은 어때요? 학교에서 여러 차례 회의할 때 그 남학생이 참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가는 엇갈립니다.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이렇게 막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구애를 하는 게 남성적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사회에 퍼져 있는데요. 그래서 좀 무기정학을 하기 전에 우선 서로 간에 좀 오해를 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었으면 무슨 여성단체라든지 남성단체라든지 이렇게 학교에 합의해가지고 그랬다면 좋았을 텐데 좀 섣부른 결정이 아니었나. 쫓아다녔으면 그냥 기분 좋은 선에서 끝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너무 불편하다거나 학교 생활이 그것 때문에 걔만 보면 화가 난다는 그런 쪽이라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연예인들이 스토킹 당하는 거는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뭐 보통 일반 사람들이 스토킹 당하는 거는 뭐 남자애가 좋아서 그럴 수도 있지라는 쪽으로 넘어가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정신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 현상이 심각합니다. 한때 스토킹은 가수나 탤런트, 그리고 유명 인사 등 대중에게 공개된 인물들의 뒤를 쫓아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87년부터 팬을 자처한 남성으로부터 지속적인 스토킹에 시달려온 가수 김창완 씨. 그의 삶은 스토킹 피해의 역사나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쫓아다녀요? 저한테요? 네. 무슨 데뷔를 하게 해달라. 무슨 그냥 만나달라. 요구는 단순해요. 잊혀질만 하면 나타나 집 주변과 공연장을 서성거리는 집요한 스토킹. 법에 호소하거나 수차례 집을 옮겼지만 그때마다 스토킹의 강도는 오히려 강해질 뿐이었습니다. 계속 스토킹을 당하고 계실 때 자유가 없는 생활이죠. 뭐 웃을 일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저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 그 옛날 가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바로.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 친구가 시계에서 그 자명종 소리가 났어요. 오르골에서 나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나는데 아주 가느다란 소리죠. 그걸 밤중에 저 멀리서 골목 저기에서 그 소리가 다 들려요. 그럼 밤새 잠을 못 잡니다. 그러나 스토킹은 이제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리 낯설지 않는 일이 됐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 접수된 단순 스토킹 사건만 모두 229건에 이릅니다. 쫓아다니다가 뭐 강간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폭행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감금하거나 납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강간 이후에 스토킹, 금품갈취, 지속적인 성관계 요구 이런 것들로 이어지기도 해요. 또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미련을 못 버리고 계속해서 그 접근하고 또 마음 돌리려고 뭐 공갈 협박하고 막 이런 그런 과정이 이제 스토킹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죠. 문제는 스토커들이 평상시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스토커들의 심리 상태가 어느 한순간 돌변해 인간 폭탄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 스토커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나 배려라는 것이 없는 거거든요. 오직 집착, 상대방도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 되고 거기에 맞추어서 행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거절당했을 때는 심각한 경우는 신체적인 폭행까지도 가능한 거거든요. 단순한 애정 공세로 치부해버리기에 스토킹은 상대방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창살 없는 인간 감옥 혹은 정신적 살인으로 불리는 스토킹. 당국의 고발에도 그저 그런 일로 웃어넘기거나 경범죄로만 처벌한다면 우리 사회는 언제까지나 스토커가 살만한 세상일 뿐입니다.